게 처음 이제 입문반 같은 아마 좀 합격하기 쉬운데 그 위로 올라가고 뭐 저도 안 다녀봐서 모르지만 심화반, 뭐 연수반 이런 식으로 쭉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PD나 감독님들께서 오셔서 이제 스카우트 해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야든 어떤 장르든 무조건 그 분야랑 장르를 되게 많이 읽고 보고 쓰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이런 수업도 좋기는 하지만 결국엔 혼자와의 싸움이다 이 말씀을 되게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되게 많이 질문 들어왔던 것도 동화 작가, 웹소설 작가, 드라마 작가 데뷔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공모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확실히 공모전으로 데뷔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수상 실적으로도 들어가고 홍보도 되게 많이 해줘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공모전이 진짜 어렵죠. 그래도 이제 동화는 공모전이 되게 짜잘짜잘하게 많긴 하거든요. 좀 메이저한 곳은 창비 어린이, 문학동네, 웅진 주니어, 사계절, 비룡서 여기 5군데가 메이저하고 아니면 신춘문예 이런 쪽으로 등단을 하는 것도 되게 좋고요. 이제 근데 옛날에는 좀 요새 경영이 많이 바뀌었어요. 1년에 한 번만 하지 않고 여러 주제로 공모전을 다양하게 열어요. 뭐 호러, 로맨스, 뭐 SF 이런 식으로 공모전을 되게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특정 장르에 관심이 많다 하면은 그런 특정 장르 공모전 때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출판사가 되게 동화 출판사는 진짜 많거든요. 종이책 전문 위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좀 어디든 넣어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동화는 단편도 신춘문예 같은 경우는 단편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저는 무조건 장편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편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엔 장편 공모전에 있다는 것은 그 책을 내주겠다는 그런 의미 있거든요. 그래서 책도 빨리 나오고 그리고 경쟁률이 훨씬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화 작가를 하고 싶다면 저는 좀 장편을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동화 작가를 한다면 그림도 같이 그려야 되나요? 하는데 동화 작가와 그림책 작가는 다릅니다. 동화 작가는 결국 글 작가만 하는 거고 글만 쓰는 작업인데 이제 출판사에서 제 원고를 보고 그 이제 이 원고랑 맞는 일러스트레이터 분을 붙여주시면 그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제 글을 보고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런 식으로 분업 작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책 작가와 동화 작가는 완전히 다르고 제가 말씀드리는 동화 작가란 그림이 아닌 동화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작 동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웹소설 같은 경우는 조금 허들이 낮기는 하죠. 공모전도 되게 많고 뽑으면 한 명만 뽑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명을 뽑더라고요. 막 20명, 30명 이런 식으로 뽑아서 되게 많이 뽑기도 하고 여기도 좀 저는 어디든 공모전이 좀 유리한 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여기는 웹소 쪽은 공모전이 꼭 아니어도 플랫폼에 자유연재로 올리다가 연락받아서 데뷔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아니면 직접 출판사에 투고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이런 식으로 방식이 좀 여러 번이 있는데 요새 좀 표절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에 직접 투고를 하는 편이 좋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웹소설이 조금 계약이 약간 양아치 같은 데가 많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계약을 하게 된다면 꼭 계약서나 이런 공모전 같은 경우도 되게 그 요강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되게 나한테 불리한 계약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느 정도 검증된 부분들을 하는 편이 좋다고. 그리고 드라마 작가가 좀 허들이 높기는 한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본이 크게 들어가요. 동화나 웹소설은 솔직히 쓸 때 자본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근데 드라마는 한 번 나오게 되면 특히 웹드라마 같은 경우는 최소 70억, 80억이 들어가고 일반 드라마, 저희가 보는 TV에서 보는 드라마는 뭐 TV 드라마나 OTT 드라마나 최소 150억에서 200억부터 시작됩니다. 요새는 더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거의 이 정도로 굴러가기 때문에 작가가 되는 허들이 좀 높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되게 공모전이 많고 아니면 드라마 학원 다니면서 스카웃이 되거나 아니면 보조 작가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드라마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조 작가를 하다가 드라마 작가로 되게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어떤 드라마 작가님 밑에서 보조 작가로 일을 하고 있는데 되게 운 좋게 플레이리스트 CP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거기서 제안을 받아서 제가 청춘블라썸을 GP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이제 저희 작가님께서 이제 또 차기작을 제안을 주셔서 지금 차기작을 지금 제가 집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장르든 어느 길이든 다 쉬운 길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년은 쓰셔야 됩니다. 10년은 써야지 버티고 뭐든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방은 이 바닥엔 진짜 잘 없는 것 같아요. 한 방 노리고 되게 지망생들 저도 그랬고 지망생분들이 한 방 노리고 쓰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되게 빨리 지치기 때문에 되게 오래 많은 작품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공모전도 좀 제가 아까 요강도 많이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작은 데도 있고 메이저한 데도 있고 하긴 한데, 작다고 안 넣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아무 실적이 없는 지망생보다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력이 있고, 작은아마 이력이 있는 신인 작가를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작든 크든 일단 지망생 시절에는 일단 많이 쓰고, 그걸 많이 투고하고 하는 부분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추천드리고 싶은 판이 있다면, 지금 드라마판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K 콘텐츠가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웹소설은 레드오션이다 이 말도 맞는데 사실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드라마판은 작가가 없어서 난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드라마 작가를 엄청 많이 찾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요새 IP 작품, 원작이 있고 그거를 드라마화하는 작품이 되게 많은데 제작사에서 그런 작품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이제 각색하고 드라마화할 작가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대본 쓸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작가 되게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드라마 작가나 아니면 장르 소설도 되게 지금 잘 돼요. 왜냐면 아까 같은 이야기로 지금 드라마판이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요새는 웹소설은 좀 잘 안 팔리거든요. 2차 판권이. 그래서 근데 이제 장르 소설, 제가 말씀 장르 소설은 대중 소설입니다. 대중을 대상으로 한 소설인데 장편 소설인데 이 장르가 되게 잘 돼요. 2차 판권이 거의 막 엄청 많이 팔리고 제작사들도 지금 거의 장르 소설 중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작가다 하면은 제목만 보고 그냥 사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정도로 지금 콘텐츠 쪽에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입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에 대해서도 제가 되게 근데 이거는 어느 분야든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되게 잘 나가는 분들은 진짜 억대로 벌고 못 버는 분들은 치킨값 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 말이 괜한 말이 아닐 정도로 진짜 그 편차가 정말 커서 평균 수입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부분이 이제 신인 작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인 작가 기준으로 한다면 동화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세 100%에서 6%를 받습니다. 10,000원짜리 책을 팔면 600원을 받는다고 할 수 600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동화 작가 같은 경우는 4%는 그림 작가가 먹는데 아무래도 동화에는 그림이 들어가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빈 인세가 좀 낮습니다. 뭐 베스트셀러 작가님들은 최대 많이 받아도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제 종이책 시장이 지금 되게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그렇게 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소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아마 이거 되게 웹소설 쓰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다고 질문 받아보니까 그래서 많이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여성향 같은 경우는 6대4, 남성향 같은 경우는 7대3으로 요새 지금 국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르마다 되게 많이 다르긴 한데 제 주변 신인 작가님들 보면은 선인세를 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혈로 같은 경우가 되게 낮고 왜냐면 이건 편수거든요, 결국에는. 셜록 같은 경우는 편수가 한 70, 80편 정도 되고, 남성향에서 판타지, 현판 이런 거는 막 300편, 400편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인세가 더 셉니다. 근데 솔직히 신인이 처음부터 되게 뜨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선인세 깠으면 잘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요새는 좀 그런 시장이고, 이제 이건 정말 정산이 까봐야 알아요. 딱 그 돈을 뭐라 해야지? 그 내역서 같은 걸 받아봤을 때 그걸 보고서 아는 거지. 그 전까지는 내가 얼마 벌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추측하는 게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정사는 진짜 이거는 업다운이 심하니까 이거는 그리고 신인은 그렇게 잘 벌기가 쉽진 않아요. 되게 많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드라마 작가 같은 경우는 미니 시리즈 기준으로 했을 때 미니 시리즈는 TV 채널에서 16부작 기준입니다.
우영우 같은 드라마가 미니 시리즈라고 볼 수 있고 16부작이었죠. 여기 이제 드라마파는 신인 작가가 미니 시리즈 기준 최소 600만 원에서 메이저 공모전 데뷔 작가님들은 한 1000만 원까지 받는 것 같습니다. 이 편당 말씀드리는 거예요. 웹드라마는 이거보다 좀 적어요. 20분 기준 편당 최소 100만 원에서 경력에 따라 300만 원까지 받습니다. 드라마는 편당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후에는, 이제 데뷔하고 이후에는 시청률 성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는데, 그래도 처음 받았던 것에서 떨어지진 않고 오르기는 해요. 우영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영우 작가님도 그게 좀 처음 그걸로 드라마로는 처음 데뷔하신 분이셨는데 되게 대박이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몸값이 30배가 뛰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여기가 다 편차가 심해요. 그리고 음, 아마 동화 작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그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책 작가랑 동화 작가는 다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림책 작가 같은 경우는 미술 전공자들이 훨씬 많아요. 아무래도 그림이 더 위주기 때문에 글보다는 그래서 장르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웹소설, 웹툰, 뭐 소설 이런 게 드라마화가 어떻게 되는 건지라고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먼저 작품이 있다고 치면 저희는 이거를 IP라고 불러요. IP는 2차 창작물로 만들 수 있는 원작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제 이 작품이 하나가 있고, 이게 웹툰이 될 수도 있고, 웹소가 될 수도 있고, 장르소설도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즘 선호하는 IP는 웹툰, 진짜 웹툰은 거의 다 조금만 이름 들어봤다 하면 이미 다 드라마 판에서 다 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르소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르소설 쪽도 되게 2차 판권 잘 팔리고, 웹소는 좀 진짜 좀 초베스트셀러가 아니면 잘 안 사와요. 아무래도 이게 소재가 좀 뭐랄까요.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되게 문법이 되게 정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선호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작사에서 이제 기획 PD님들이 작품을 서치해서 드라마나 영화하기 좋겠다는 작품들을 찾아서 그, 뭐 출판사에다 컨택을 해서 2차 판권을 사와요. 요새 되게 가격도 많이 올라서 장르 소설 기준 신인은 5천만 원부터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오고 아니면은 이제 뭐 출판사에서 직접 와서 이제 자기들 책 보내면서 막 이거 드라마 하기 어때? 영화 하기 어때? 이런 식으로 제안도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제작사도 보면은 진짜 온갖 출판사에서 책이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이거 다 드라마 해주세요. 뭐 영화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안도 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작가가 마음에 드는 작품은 이거 드라마 하면 어때? 이렇게 건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판권은 되게 좀 불만을 많이 가지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원작자, 그 팬분들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왜 원작이랑 똑같다는 데지 도대체 왜 이것도 이렇게 각색살 버리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는데, 그 뭐라 해야 되지? 영상 문법이랑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소설 문법이나 웹툰 문법이 되게 달라서 영상으로 그대로 가져오면은 오히려 재미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엔 마스터 플롯이라는 것이 다 장르별로 있습니다. 그 마스터 플롯을 많이 따라가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원작자가 되게 개입할 여지가 크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원작을 사와서 제작사랑 PD랑 작가들이 소스를 가지고 각색을 하는 거라서 내용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원작자랑 상의하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애초에 만약에 그런 원작자가 상의를 하고 싶다면 계약할 때 그걸 특약을 넣어서 원작자가 결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캐릭터는 반드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특약을 걸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진짜 많지 않아요. 그냥 원작자들은 2차 판권 팔면은 그 뒤로 그냥 그 작품, 내 작품 아예 분리가 되기 때문에 원작자가 개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요새는 근데 또 웹툰 쓰시는 분들이 이제 드라마도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장르 소설 쓰시던 분들이 뭐 드라마 쪽 쓰시는 분도 계시고 웹소 쓰시던 분들이 뭐 되게 좀 많이 해요. 아무래도 드라마 쪽 작가분들이 제가 아까 많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유입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영상 문법이랑 소설 문법이 많이 달라서 각색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감 어디서 많이 얻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이건 좀 다 많이 다르긴 할 건데, 아마 인풋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많이 읽고,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장르도 가리지 말고, 왜냐면은 아직 지망생일 때는 내가 뭐에 더 재능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뭐 예술 영화든 상업 영화든 아니면 뭐 상업 소설, 예술 소설, 뭐 웹소설 장르 가리지 않고 다 보는 것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감을 얻겠다고 무조건 읽기만 해도 안 돼요. 그냥 계속 쓰고 한글 켜놓고 계속 구상하고 쥐어짜고 구상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옵니다. 그 자유 형식으로 그냥 막 그냥 한글 빈 문서 씌워놓고 막 쓰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뭐 그 아니면은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막 얘기하면서 이거 소재를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디벨롭 시킬까 어쨌든 막 이런 식으로도 하고 좀 되게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딱 어떻게 영감을 받느냐라고 말을 하기가 되게 해서 그냥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웹소설 같은 경우도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지망생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라고 저는 생각 중에 하는 게 생각보다 웹소설을 아무것도 안 읽고 들어오시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아니, 여기 말고 제가 다른 쪽에서도 이제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나도 웹소설 써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막 써서 이거 웹소설이야 이렇게 가져오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웹소설을 거의 안 읽어보고 그냥 내 생각엔 이게 맞을 거야. 이게 재밌으니까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무조건 웹소설은 되게 대중들의 니즈에 맞춰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은 웹소설은 작가가 아니다. 활자 노동자다. 이럴 정도로 정말 그 그러니까 독자들의 파워가 여긴 되게 세요. 그래서 되게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대중의 니즈에 맞춰서 써야지 성공할 수 있는 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저희가 이제 마라탕 먹을 때 막 이렇게 고르잖아요. 내가 막 거기서 그냥 커스터마이즈를 제가 할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독자들도 애초에 웹소설을 볼 때, 나는 뭐, 로판 같은 경우로 치면은, 나는 저도 요새 용어를 많이 까먹어서, 뭐 어떤 흑막 남주 막 이런 게 좋아. 흑막 남주 담고. 그러면서 뭐 아니면 뭐 동갑내기 친구 서사 이런 걸로 담고 아니면 아니면 여자가 성공하는 이야기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맛만 딱 자판기를 누르면 그 제품이 나오듯이 자기가 원하는 맛만 독자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내 맘대로 쓰고 싶어. 저는 이거는 웹소설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맘대로 쓰고 싶어. 이런 거는 오히려 순수문학이나 아니면은 대중소설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르마다 그 로판, 향로, 판타지, 무협, 현판 여기서 되게 마스터 플롯이 있어요. 독자들은 보통 이걸 클릭할 때 특히 제목 보면은 대충 이게 어떤 내용이겠구나 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기면은 되게 독자들이 많이 나가요. 왜냐면 다들 아는 맛을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만약에 내가 웹소설을 쓰겠다 생각을 했으면 내가 다음에 1위부터 10위까지 다 보세요. 제목도 보시고 로그라인도 보시고 작가님 잠시만요. 이게 어떻게 된 상태야, 그럼? 작가님 잠시
네, 작가님, 갑자기 안 들리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엄청 열심히 지금 흥미롭게 듣고 있다가 지금 잠깐 안 들리게 됐거든요. 네, 잠시만요. 잘안 들리죠? 음, 잠시만요. 이사님을 통해서 이게 올렸으니까 듣고 싶었는데 제대로 못 들은 내용이 있으면 그때 다시 들으면 잠깐만요.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조금 더 다시 할게요. 선생님. 표정치료 못한 사람은 끝나고 저는 더 문제는 갑자기 나갔어요. 뭘 알아야 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좀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스피커가 나가면 스피커가 나왔어요. 따다다닥 하고 좀 탁 나갔거든요. 좀 소리가 따졌으니까. 소리가 안 나죠. 될것 같은데 사람 불러가는 것 같은데 이건 어디로 끝내면 그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사람 그래서 이제 와서 이렇게 그냥 10분 남았는데 여기까지 들은 거에서 양해를 구하고 혹시 그 외에 궁금한 거 있는지 물어보고 한번 추가로 이분한테 이렇게 해서 전달하는 걸로 하고 지금까지 녹화한 영상은 올리든지 다시 받든지 얘기를 제가 할게요. 네, 그리고 진행을 네. 여러분 시간이 너무 지나가니까 아까 사람 불렀는데 얘기가 오늘 좀 뭐가 문제가 있나 봐요. 아까 영어 회화 수업 시간에 영어 그 원어민 교수님도 문제가 있어서 계속 잘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이렇게 또 행사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제가 여러분 잘 들렸는데 뒤쪽에서 들릴 때랑 여기랑 조금 더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전체적으로 내용 잘 들리던가요? 네. 아, 잘 들었어요. 다행이네요. 그 내용은 제가 그래도 귀 떳떳해서 들어보니까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좀 실제적인 얘기들을 아까 노무현 작가님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 강의 그 작가 집필이 얼마 뭐 이런 얘기들은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 좀 이따가 나중에 수업 끝나고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편집해서 이 학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할게요. 그러면 집에서 다시 들으면 그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까 싶고 혹시 모르겠지만 강사님이 혹시 계신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아니면 조금 정리해서라도 문서화해서라도 드릴 수 있으면